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오후네요. 뭐 나름 즐거울 수도 있고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하면서 푸념할 수도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본래 주말을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소차 관련 섹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수소차는 사실 라이브에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외부에 다녀와서 어, 약속을 이제 마친 이후에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이 늦어지면 또 제대로 진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미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또 바로 나가야 되겠죠? 네, 저녁 약속이니까. 주말에 이제 이 수소차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또 지난주에도 괜찮은 뉴스가 많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시장 조정이 끝난 이후에 조정 후 강한 상승을 보였던 섹터 중에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 섹터가 수소차가 있었습니다. 수소차가 여기에 플러스로 수소차에서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넥소의 판매 대수 그리고 중국이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중국 시장의 이제 개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올 시에는 수소차가 다시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죠. 기존 보유자가 될 것이고, 왜냐, 워낙 큰 상승 이후에 큰 눌림을 지금 받고 있는 sek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영상은 신규를 위한 영상이고요. 기존 보유 주라면 제가 보는 단기 반등 라인에 대한 뭐 관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저는 미코를 주로 다뤘고요. 그리고 GMB 코리아를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목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뭐 라이브 방에서 뭐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이제 물어보셔서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언급을 했을 때 과감 없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소차 관련해서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면서 관련된 기사를 좀 볼게요. 먼저 지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나왔던 홍남기 부총리 이제 전기 수소차 친환경 차 보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 기사와 함께 오전에 수소차가 상승을 했죠. 근데 시장이 밀렸어요. 그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는데 수급은 여전했더라가 첫 번째입니다. 수급은 여전했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일단은 이제 주말에 즉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던 거죠. 연료 충전부터 불편한 수소차, 즉 수소차 충전소부터 확대해야 된다. 인프라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소차 넥소 계약이 7,000대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4,000대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3,000대를 오버해서 넘겼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추경입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언급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한 번 더 수급이 강하게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월 단위 생산량도 점점 증가하는 목소리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수소차 보급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즉 수소차에 대한 시장의 키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전기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30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바닥권에서 30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에요. 결국 이게 이 시점을 보면서 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네, 예를 들면 보급이 됐고 관련주가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 1000% 가까이 뭐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다시 수소차의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존에 있던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 그 후 수소차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소차 섹터에 강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거시적인 이런 부분은 거시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주말에 나왔죠. 수소차 카 쉐어링입니다. 즉, 카 쉐어링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렌터카라든지 등등 해서 대량으로 기업 단위로 구매를 해서 빌려주게 되면 보급 속도가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또 별개 내용인데요. 별개 내용인데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중국 그 본토 이제 자동차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차 쪽으로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점점 이제 이런 그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고 중국에서 수소차를 조금 더 뭐 강조하고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국내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볼 종목은 일단은 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요. 그리고 뭐 수소, 가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부품이죠. 부품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소차 관련주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최근에 수급 괜찮고 자리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은 한번 압축을 해봤고 일단 NK는 어 예를 들면 재무가 좀 별로예요. 재무가 별로고 단지 이제 부산에 수소 충전소 1호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종목 자체 재무적인 펀더멘탈보다는 네, 테마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오늘 주제 즉 기관이 9일 연속 순매수한 종목은 EM 코리아입니다. EM 코리아고요. 최근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개인의 대량 매수가 있었어요. 21선 돌파를 보고 따라붙은 추격한 개인들이 아마 이 기간에 전부 다 손절을 치고 나가서 물량이 가벼워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8,500원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일단 단기 상투를 맞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흐름보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까지의 상승 1차적으로 뭐 이런 위치까지 8,000원 8,000원에서 뭐 8,50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최근의 누적 수급에 의한 내 생각입니다. 이런 최근에 누적 기관의 누적 수급에 의한 생각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예를 들면 그 이슈와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관심주로 놓고 보고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EM 솔루션이라는 이 자회사로 인해서 네, 부각이 될 수 있는 충전소 관련 제1의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풍국 주정을 또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풍국 주정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평을 수렴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도 좋은 위치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NK 한번 보죠. NK는 얘도 이제 수급은 양호해요.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120선에 정확히 지지를 해줬는데, 이 지지가 외인의 수급에 의한 지지였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바탕이 돼서 정배열을 만들어 놓으면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 그렇다면은 개개인의 종목마다 15%,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JNK 히터도 괜찮죠. 지금 이쪽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 싸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뭐 동아화성 이외에 가장 강력한 종목이 쌍봉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탑픽 중에 넘버 2 혹은 3 정도로 보고 싶을 종목입니다. 일단은 21선 이 저항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뚫어 가는지를 보고, 이 저항이 뚫린다 라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밑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지금 이미 이 종목을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2평에서 횡보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도. 근데 뭐 이 안에 많은 매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얘도 한 8,000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반등을 노려보면 좋은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하나 뺐구나. 동아 화성, 그리고 뉴로스도 위치가 참 좋아요. 얘도 핵심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부품 자체가 비싼 이 부품이다 보니까 수소차 넥소가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종목이고요. 이 핵심적인 이때 음봉의 중심선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에 이런 수급의 증가, 특히 이제 거래량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거래량 시그널이 나와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제가 이제 분석하는, 좋아하는 이런 단기 추세 라인을 첫 돌파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일단은 놓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 됐어요. 청배열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제가 편입을 해봤던 종목은 뉴로스예요. 뉴로스, 그리고 미코, EM코리아를 이렇게 저는 공략을 해봤는데 위치가 참 좋습니다. 지금 위치가 좋아서 위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수급이 급격한 이탈만 없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코, 유니크, 동아, 화성까지 보면, 미코는 이제 수소차이면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바이오 쪽 그 면역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까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펀더멘털 상으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시총에는 무리가 없는 종목인데, 테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테마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21선 돌파만 되면 한 번 정도 튈 종목입니다. 돌파 임박이니까 지금 보면 모든 수소차가 이평선 수렴과 강력 거래량 급감 대신 수급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못 버텨서 버린
수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크인데, 유니크도 괜찮은데, 앞에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유니크는 종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외를 하고 싶고요. 동아화성, JNK 히터 이외에 수소차가 이제 다 죽었을 때 대장 역할을 했죠. 대장 역할을 했던 이제 가장 강력한 종목인데, 일단 뭐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일단은 이런 지지해줄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한 번에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에서 단기 반등 정도 가능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지금 보면은 뭐 EM 코리아로 보면 대장급이었으니까요. EM 코리아로 보면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쌍봉을 만들고요. 단기 쌍봉 이렇게 해서 3상까지 만든 이후에 보통 반등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인 일목균형표 상에서 반등은 얘가 보통 20캔들 20에서 26캔들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24캔들의 단기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구간에 제가 봤을 때 저항이 약했더라. 이 지지해줄 게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런 수렴이 많이 됐던 이런 구간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관련 종목들이 이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관련 섹터의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63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날짜로는 3개월 조정이죠. 3개월. 그렇다면 3개월은 우리가 보면 60일, 즉 60일 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들은 60일 이평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거예요. 그 21선 이평도 못 넘은 종목은 좀 약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의 강하고 약함을 파악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수급까지 파악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라이브는 일단은 뭐 상황 봐서 좀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예행대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양호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불안합니다. 지수가 불안해요. 대형주 위험할 수 있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불안한데 만약에 지수가 뭐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차고, 그쪽에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수소차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